1992년 6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일본 긴키 지방 중부에 위치한 오사카부에서 5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20에서 40대 성인 남녀의 실종. 거기에 실종자들은 별다른 접점이나 공통점은 없어 보였기에 경찰은 강력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선 신분 세탁을 위해 가끔 실종자인 척 사라지는 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종자 5은 반려견을 키우고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어느 한 남성과 알고 지냈다는 접점이 있었습니다. 실종자들끼리의 접점이 없었던 것이지 그들 모두 한 남성과 친분이 있었던 것이었죠. 남성의 이름은 우에다 요시노리. 그는 자신의 호기심과 이득 때문에 5명을 살해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54년에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우에다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 집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자주 갔기에 그는 수의사와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에다는 동물병원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손님이 데려온 반려견이 가망이 없자 수의사가 근위환제를 주사해 편히 보내주는 모습이었죠. 원래는 타인인 그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지만 수의사와 친했던 탓에 병실 안에 있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기보다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단한 주사로 살아있는 생명이 고통 없이 죽는 것에 대해 그는 이것만 있으면 자기가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당시 그는 수의사에게 안락사가 필요한 반려견이 있는데 너무 아파 병원에 데려오지 못하니 자기에게 근위환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안락사에 사용하는 근위환제를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수의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가 다른 쪽으로 사용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근위환제를 건넸습니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반려견에게 주사해 보니 아까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괴로움 없이 사망한 것을 본 그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마냥 희열을 느끼고 있었죠. 이날 안락사 장면을 보았던 것과 직접 자신이 안락사시켰던 이 행동은 평범했던 그를 훗날 연쇄살인마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런 감정을 숨기고 다른 이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지만요.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업을 돕다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지인과 함께 자그마한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회사는 많은 부채를 안고 도산. 다행히 아버지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이 돈을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거의 7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갖고 있던 주식을 현금화시켜 겨우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이 일로 우에다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항상 여유롭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기도 하는 등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고 느꼈던 것이었죠.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던 과거 생활을 못 잊은 그가 택한 것은 사기였습니다. 렌터카 회사를 차리자며 지인들을 끌어들여 받은 투자금을 들고 도망친 것입니다. 자기도 당해봤기에 피해자가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알만한데도 그는 범행을 저질렀고 얼마 안 가 횡령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개월 뒤 가석방된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사기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1992년 5월에 나가노현의 한 땅을 빌렸던 그는 애견 훈련소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동물을 좋아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물류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히로시라는 남성과 항상 충돌했고 그가 평소 자신의 흉을 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우에다는 1992년 6월에 그를 깨어내 수면제를 먹인 뒤 빌렸던 땅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약이 강했는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를 잠시 바라보던 우에다는 준비해둔 근위환제를 그에게 주사했죠. 잠시 후 그가 사망하자 시신을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애견 잡지를 통해 친해진 펜팔 친구의 남편이었던 후지와라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우에다는 펜팔 친구였던 여성과 애견 훈련소 사업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것인데 개업 자금으로 돈을 건넸던 후지와라는 시간이 지나도 진척이 없자 우에다를 추궁했고
이에 짜증이 난 그는 앞선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1년 4개월 동안 총 5명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고 살해한 뒤 대여한 토지에 시신을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마지막 피해자인 노부코의 가족이 우에다의 꼬리를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사라지자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직접 조사에 나섰고, 오사카부 지역에서 노부코가 실종되기 전 타카하시라는 남성이 실종됐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우에다의 네 번째 피해자였죠. 그와 노부코 둘 다 우에다라는 인물과 접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족들은 이를 경찰에 알렸고, 그렇게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오사카부 지역에서 실종된 5명이 우에다에게 투자금을 건넨 뒤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현금으로 건넸던 것 때문에 경찰은 실종자들과 우에다를 연결짓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노부코의 가족이 직접 조사를 벌여 이를 알아냈던 시점에서 그동안 경찰이 실종 사건을 얼마나 대충 다뤘는지가 드러났지만요. 경찰은 우에다를 신문함과 동시에 그가 애견 훈련소를 짓는 명목으로 빌렸던 땅을 조사했고, 가건물에 방치한 로커에서 사망한 피해자 1명을 발견, 결국 그의 자백을 통해 땅에 묻힌 내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죠. 예상대로 모두 실종된 이들이었습니다. 신문 중 그는 밝혀진 5건의 살인 말고도 과거 1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5월에 우에다는 파친코 가게에서 친해진 남성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독촉하는 그가 짜증나 교살한 뒤 후지산 기슭에 유기했다고 밝혔지만, 끝내 남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이 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범죄까지 털어놓았던 우에다였지만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자백은 경찰의 강학 신문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근위안제를 사람에게 사용하고 싶은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사 측은 근위안제가 치사량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발견된 장소가 우에다가 자백한 장소와 조금씩 다른 점을 지적했지만, 그가 피해자들을 유기할 당시 굴착기를 빌렸던 것이 밝혀지자 1998년 3월 20일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하며 그의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검사 결과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 역시 자백의 신용도와 근위안제를 사용하고 싶었던 그의 동기 등을 미루어 보아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고 참작의 여지도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우에다. 자신의 호기심과 이득 때문에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